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소마막 리뷰입니다. 골방의 외로운 리뷰어죠. 자,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레이맨인데요. 사실은 전 극장에서 봤어요. 지금 저 화면에 넷플릭스를 띄워보고 있는데, 여기 맨 앞에 보시면 그레이맨이 뜹니다. 지금은 극장 개봉을 단기간에 맞추고 넷플릭스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굳이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본 이유는, 이 영화는 액션 블록버스터의 장르에 속하는 영화고요. 캐스팅도 되게 화려한 영화인데요. 감독도 어벤져스 2부작을 연출했던, 엔드게임과 인피니티 워를 연출했던 루소 형제가 연출한 영화입니다. 캐스팅도 라이언 고슬링, 크리스 에반스, 아나 데 아르마스라는 헐리우드 당대의 탑스타들이 출연하고 있는 영화고, 뭐 제작비도 한 2억 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완전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영화인 게, 이게 한편으로 뭐 흥행 여부, 성공 여부에 달려 있겠지만 지금은 대중의 반응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단의 반응은 좀 그저 그런데, 로튼 토마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평단에서 이루어지진 않았고 넷플릭스 영화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로튼 토마토 지수에서는 평단의 평가는 안 좋고요. 48%니까 뭐 썩터라고 하죠,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평가. 대중의 평가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91% 정도가 나오니까 팝콘 지수는 굉장히 높은 편이군요. 뭐 요거에 대한 메타스코어, 이것도 일단 뭐 49니까 별로 안 좋고요. 역시 평단 안 좋고요. 대중의 경쟁은 좋은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 새로운 면은 없는 영화예요. 그냥 완전 기존의 액션 스릴러 장르에 속하는 영화고, 뭐 거의 그 영화들이 쓰는 방법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액션에 치중해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액션 스펙타클에 그런 면에서 뭐 각본적으로 뭐 아주 새롭다 이런 건 없는 편이죠. 그래도 나름 뭐 관객 입장에선 즐길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라서 뭐 볼만한 액션 영화로서는, 아마 요즘 대중 관객들이 원하는 액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빠른 전개의 폭파신 액션 시퀀스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러니까 뭐 액션 하이라이트 릴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기존에 라이언 고슬링이 가지고 있는 양면이 있는데, 라라랜드 같은 면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좀 부드러운 남자의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전에 나왔던 이제 과묵하고 단도직입적인 액션 스타일,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고 표정으로 말하는데 그거 되게 멋지죠. 라이언 고슬링 이미지를 있고, 그 다음에 빌런으로서 그동안 되게 모범적인 이미지의 인물이었던 이 크리스 에반스, 캡틴 아메리카 역할을 했었던 배우죠. 이 크리스 에반스를 정반대의 소시오패스 캐릭터로 설정해서 이 두 캐릭터가 양극단적으로 흑과 백을 뚜렷하게 나눠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나디 아르마스를 배치해가지고, 아나디 아르마스는 이제 이 중간에 정치적으로 이 정보 CIA의 요원이자 이 둘 사이에서 한쪽 선택하는 쪽의 파트너이기도, 버디무비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액션적인 비중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장르적 요소들을 그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영의 시간도 짧지 않아 2시간 2분이고요.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라는 게, 일단 액션 스펙타클의 비중이 상당히 잘 구현되고 있어서 최대한 음향을 키우고 화면을 크게 봤을 때 더 몰입감이 높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캐스팅이 상당히 절묘한 편인데, 이 영화의 지금 캐스팅이 이렇게 쭉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것 기본적으로 뭐 테이크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테이크 스토리 자체도 사실 기존에 뭐 있었던 그게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있는 인물들이 이쪽에 반대로 이제 그 라이언 고슬링 연기하는 식스라고 하는, 시에라 식스라고 하는 일종의 비밀 코드명이에요. 여기 있는 요원들이 일종의 자기의 편이죠. 여기 이제 올드, 원래 이 비밀 요원이었던
시에라 6가 영화의 이제 시작 장면이 보면 스카웃이 되는데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안티테제죠. 예, 일종의 빌런 쪽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꼭 완벽하게 뭐 빌런만 있는 건 아닌데 요 구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식별이 이제 피와 식별이 뚜렷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봤을 때는 뭐 전형적인 액션 스릴러서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관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내용 이해가 그렇게 복잡한 영화가 아니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일단 시작이 되면 맨 첫 장면 일단 이 영화 자체가 원작 소설이 있어요. 네, 마크 그린이라는 사람의 소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장르가 아닌데 액션 스릴러 장르가 이쪽에 펄프 픽션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 북미 쪽에서는 그 대중 소설로 꾸준히 제작이 되거든요. 벌써 2015년에 영화화 된다고 해가지고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크 그린이의 원작 소설인데 이것도 시리즈 소설입니다. 아까 우리가 뭐 톰 클랜시의 잭 라이언 시리즈 마냥 이 마크 그린이라는 사람이 잭 라이언 시리즈를 공저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액션, 이 정치가 좀 섞여 있는 액션 스릴러 장르의 세계관을 이 그레이맨이라고 하는 소설로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그레이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비밀 요원이에요. 우리가 뭐 얘기하는 비밀 암살 요원을 얘기하는 거고 킬러죠. CIA에 주로 육성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가족을 보호한다, 그 요소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지금 나와 있는 캐릭터 중에서 결국 이제 이 그레이맨에서 이 주인공인 식스, 이 식스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에도 전사가 슬쩍 배경이 나옵니다만 가정폭력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상참작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수용생활 대신에 킬러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런 얘기고, 이 빌리프 손톤이 연기한 이 인물이 바로 이제 바로 식스를 채용해서 데려온 일종의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설정이에요. 가족 설정. 그리고 이 식스 벨리밥 손톤의 바로 옆에 있는 여배우, 이 배우가 이제 바로 이 식스가 보호해야 될 자신의 일종의 형제나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직접으로 맺어지지 있지 않지만 이 둘의 관계도 혈연 관계는 아니거든요. 조카니까. 그렇지만 이 혈연적인 느낌처럼 이어져 있는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나머지 관계들은 비즈니스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외의 캐릭터 인물이 이 레게장 페이지가 연결한, 레게장 페이지는 그 브리저튼이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섹시한 그런 역할로 유명해진 배우죠. 이 지금 총명받은 차기 007로도 언급했던 배우인데, 그 캐릭터가 냉혹한 CIA의 젊은 세대의 이제 지도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수잔이라고 하는 캐릭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 죄송, 이름이 뻑뻑 떠올랐어야 되는데 제가 이름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지 않는군요. 이분이 제시카 헨슨, 제시카 헤드윅이죠. 제시카 헤드윅이 있는데 이 인물은 이제 서포트하는 캐릭터 역할이어서 이 둘이 이제 의견을 충돌하고 있는 거는 이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하는 로이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로이드라는 인물이 아주 또라이죠, 말하자면. 로이드라는 인물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되게 엘리트를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소설인 게, 이 시골 출신의 라이언 고슬링의 경우에는 시골 출신에서 되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란 그런 불우한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쪽의 느낌이 이제 좀 뭔가 미국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캐릭터라고 한다면, 이 레기장 페이지라든가 수잔의 제시카 헤닉이라든가 이 크리스 에반스는 하버드 출신이라는 설정이에요. 상당히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가 대립이 뭐 뚜렷하게 되어 있는 캐릭터고, 용병계 개념으로 이 지금 게스트로 다니시라고 해서 이분이 출연했던 영화는 그 인도의 타미러권의 영화의 스타거든요. 인도의 힌두어권 영화가 있고, 뭐 힌두어권 영화 하면 뭐 아미르 칸, 뭐 샤룩칸, 잘만 칸, 뭐 이런 3대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양반들은 아니고 그 타미러권 영화에서 요즘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뭐 RRR 뭐 이 넷플릭스에도 있죠. 네. 타미러 영화, 요 영화, 요런 영화들이 이제 타미러권 출신의 영화거든요. 이런 영화들의 그 스타였던 거죠. 나니쉬라고 해서. 그래서 영화에서는 약간 게스트처럼 등장을 해서 아마 여지를 좀 남겨둬서 이 그레이맨의 속편이 나온다면 이 속편에서도 좀 뭔가 활약할 서포터로서의 활약할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액션 시퀀스를 남기고 퇴장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자, 그래서 이 그레이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결국은 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되게 분명한 거죠.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액션 스펙타클적 요소인 거고, 공간적으로 이제 영화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맨 첫 장면은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설정이 나오고, 지금 이 식스라고 불리는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스카웃을 당하는 얘기에 설정이 이제 복선이 깔리고, 그 영화에 대한 이 사람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언급이 돼요. 이 아나디 아르마스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액션 시퀀스, 굵직굵직한 액션 시퀀스가 중요한 영화니까, 첫 번째 액션 시퀀스는 이제 사건의 처음에 실체를 밝히는 이 여기죠. 모든 것의 출발점인 거죠. 이제 그 장면이 뱅콕이라고 하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뭐 사실 나이트클럽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인물, 라이언 고슬링과 아나디 아르마스가 같은 작전에 투입돼서 이제 처음으로 조우하게 되는 장면이고, 거기서 이제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장면부터 이 캐릭터를 좀 확실히 잡고 가는 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가 이제 뭐 다른 킬러 영화들에 비해서 익숙하지만 설정이 할 건 다 하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액션 장르로서는 설정이 다 되어 있는 영화라는 게 첫 장면에서부터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기장 페이지라고 하는 인물은 되게 냉혹한 인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젠틀하고 잘생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요즘에 이제 이런 캐릭터를 묘사할 때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나쁜 놈이죠. 자,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냉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목표를 제거하라고 지금 우연히 가 있는 이 식스, 이 외부 요원이니까 이 둘은 사실은 애초에 이제 뒤에 영화 후반부에 나오지만 정치적으로는 이 CIA 내에서 대립적 관계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학 관계로.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 사람은 킬러긴 하지만 아이가 엮여 있거나 민간이 엮여 있는 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액션이 이제 더 요란한 액션 시퀀스를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요란한 액션 시퀀스를 보여주는 이제 설정에 등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들 등장으로 이제 바로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이라고, 이 영화에서는 메인 빌런입니다. 로이드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로이드는 소시오패스라고 단언되어 있거든요. 딱 영화 시작하자마자 이 수잔 캐릭터가 이 바로 이 서포터를 하고 있는 CIA 국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고위 실무자죠. 이 사람에게 바로 소시오패스라고 낙인 찍힌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CIA에서 근무하다가 쫓겨났다고 해서 뭐 그런 인물이고, 아주 폭력적인 인간을 등장을 해. 처음부터 고문하는 장면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뭐 그 장면을 길게 보여주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설정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 모든 걸 하는 사람이고, 이 수자는 이제 이를 통제하기 위한데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들이 앞부분에서 전개되는데, 내가 실수 없이 액션 시퀀스 2시간 동안의 스펙터클을 뿜어져 나가는데 주로 몰입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콕 장면에서 그런 액션과 드라마적 요소들을 어느 정도 잘 섞어내고, 그 다음에 그런 설정들이 뭐 익히 알려진 예상되는 스토리로 가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요즘 영화들에서 리얼리즘적인 측면들의 장르 영화에서 좀 킬러 영화들의 경우에 좀 별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그런 세계가 있다고 치자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세계가 있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뭐 세계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는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요런 액션 시퀀스는 이제 바로 이 체코 프라하 액션 시퀀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프라하에서 이제 경기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화는 방콕이 등장을 하고 이제 빌리밥 손트는 이제 어디입니까? 저쪽에 그 아제르바이잔 쪽이 잠깐 그 배경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맞붙는 공간으로서 프라하라는 공간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영화가 이제 클리셰라고 얘기하는 게 악당들이 좀 비열하거든요. 이 CIA에 나오는 로이드라는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이 있으면 뭐 가족들 납치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상도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를 밉살스럽게 크리스 에반스가 잘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반면에 이 충실하고 충직한 캐릭터의 이미지로 라이언 고슬링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그의 부하들은 별로 안 중요한 인물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언 고슬링의 공격에 희생당할 존재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코 프라하 장면에서 이 영화의 전체 설정이 이제 저로 등장을 하는데, 이 탑 킬러인 거죠. 이 말하자면 이 6라고 하는 건 시에나 6라고 해서 여기 영화의 설정사로는 CIA에서 이제 외부에서 키워낸,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거나 했던 그런 좀 유망한 킬러 후보들을 육성해서 이제 여기서 영화에서 CIA 6는 18년간 이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한 거죠. 완전 프로페셔널 한 킬러로 등장을 하고, 너무나 명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세계 킬러 집단들이 이 사람을 꺾고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 이걸 총지하는 인물로 이 로이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고, 로이드가 지휘 아래서 이제 총 이 프라하에서 6개 정도 되는 팀들이 뭐 알파 브라보 뭐 찰리 델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뭐 부대 명칭처럼 그렇게 갑니다만 모두 이제 이 6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 두 가지 버디 영화적 요소라고 하는 걸 그대로 또 섞은 거는 이 아나데 아르마스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도 거의 뭐 보조적인 역할, 서포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나데 아르마스는 007 최신작에서도 이제 잠깐 등장을 해가지고 존재감을 뽐냈었던 캐릭터였는데, 이 영화에서 좀 더 본격적인 진짜 액션 시퀀스들을 많이 살펴주고 격렬한 액션 장면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뭐 당연히 스턴트맨도 활용을 하고 1급 배우를 했겠지만, 루소 형제가 연출한 이 영화에서의 액션 시퀀스는 뭐 한번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에서의 그런 좀 비현실적인 액션 시퀀스의 틀을 깨보겠다라는 듯이 굉장히 격렬하게 전개되는 액션 스펙타클이 많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프라하의 이 트램을 이용해 가지고 펼쳐지는 액션 장면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뭐 부서지는 장면들로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 장면은 사실 수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거지인 이 로이드가 총지휘를 하고 있는 공간은 크로아티아의 어떤 그런 좀 특별한 성공간이고, 그곳에 이 혈혈 단신으로 둘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식스하고 우리 아나데 아르마스가 둘이 들어가서 아이를 구출해 나온다는 이야기가 전적인 이야기 얼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맨이라는 영화는 아마도 넷플릭스가 이 루소 형제를 처음에 기용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캐스팅도 굉장히 화려하게 한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액션 스릴러 장르로서는 2억 불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예산을 들여서 만든 영화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나름대로 야심이 있는, 그러니까 시리즈화 할 공산이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이 그레이맨이라고 하는 액션 스릴러 장르의 주요 등장인물로서 아마 이제 계속 적들과 맞붙어 싸운다라는 얘기 정도, 그런 그 정도의 얼개를 잘 유지하고서 나아갈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가능하시면 이 영화는 액션 영화 팬들이라면, 그러니까 사실 영화가 각본적으로 우수한 영화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시는 취향에 안 맞는 액션 스릴러
사람 죽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화끈한 액션 스릴러 장르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극장에서 가능한 보시면 좋겠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화면 크게, 거대한 화면으로 보시면 좀 더 영화를 만족스럽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레이맨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겠습니다. 네, 하여튼 화끈한 액션 영화입니다. 뭐 복잡하지 않고 심플한 영화입니다. 네, 끊겠습니다.